안녕하세요. GKSCAD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오래 걸리고 지루할 수 있는 작업 영상입니다. 일정 부분 설명도 드리고 속도 조정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만들기 리습을 활용하여 레이어 명칭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필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작업이 편할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어 만들기 영상은 샵 5번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 파일 올리고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가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는 케이블 스케줄이라는 필터로 모두 끌어서 잡아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 필터를 선택해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설정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P001 입력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 엑셀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LV3A에서 PM101로 가는 라인을 트레이를 따라서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이유는 처음과 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전기실에서 PM101 판넬까지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시작 전에 위치를 파악해 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from to 라인을 레이어에 맞게 라인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라인별 치수도 넣어주고 수평거리 합계까지 도면에 표기하는 것이 작업의 핵심일 것입니다. 도면의 합계와 산출서의 합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미 수정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평거리, 층고, 판넬 내부의 여장, 합계까지 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CAD상의 레이어의 명칭과 스케줄의 넘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 놨을 때 케이블 발주 시 드럼 스케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소장님 또는 감독관에 의해서 여장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작업할 때 여장을 얼마나 줄 것인지 먼저 협의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숨기기도 하고 계산서의 양식을 보기 편하게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내부와 전기실의 트레이 설치 높이 등 단면도 관련 사항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몇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는 작업과 동시에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 한 달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보여주려 하지 않고 단면도에 치수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만 넣어주고 엑셀에 넣어줄 치수를 확인해 줍니다. 제가 그린 작업에 대한 모든 작업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 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GKS로 해서 치수 스타일도 바꿔줍니다. 글씨 스타일, 치수 스타일은 저의 경우는 무조건 바꿔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이 그려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작업합니다. 치수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엑셀에 기준 치수 값을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 자체도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참고해서 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표준이거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서 작업했던 것은 샘플로 한 것이고 이제는 P001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P001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과 작업 진행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트레이를 따라서 해당 판넬이 있는 곳까지 찾아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라인의 치수를 표기하고 DIDT CALL P001의 라인에 있는 모든 수치를 기입해 줍니다. 이렇게 P001에 대한 레이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P002로 넘어가겠습니다. P002도 P001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주의할 것은 2단으로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포설도 작성 시 상단, 하단 구분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띄어서 라인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다시 지웠다 다시 그리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P002도 작업이 되었습니다. P003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지루할 수 있는 작업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케이블 포설도 그리기도 힘들고 케이블 계산서, 트레이 계산서도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P003에서 P144번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잠시 2분 정도 정상 속도 영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2배속으로 좀 빠르게 돌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하는 작업은 레이어 하나당 라인 하나씩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스케줄 상의 수치, 전체적인 길이와 케이블 포설도 그릴 때 지금 라인을 그리고 있는 저 길이가 동일한 수치가 나와야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 수치를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관과 소장님이 합의하에 수량을 좀 늘리는 것은 작업이 가능하지만 샵 임의로 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2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복 작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판넬 위치와 판넬 위치만 안다면 케이블 트레이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점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DIDT와 CALL은 제 블로그를 통해 공유해 놓았습니다. 이 앞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상하 구분을 해 놓아야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도 무턱대고 했다가 나중에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계산서와 도면과 일치성, 이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라면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이 작업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하죠. 병행을 하면서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내고 감리, 감독, 승인까지 받아내는 것이 보통 스케줄로 잡는 경우입니다.
저도 처음에 샵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업하지 않고 대충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라인 몇 개를 추려서 계산서 작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스케줄이 약 1000개 가까이 된다면 이것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작업입니다. 보통 14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동력 부하까지 해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나옵니다. 지금 영상에 쓰이는 이 작업은 동력 판넬에서 동력 부하까지 간 것은 뺀 스케줄이고,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실제로가 아니고 보편적인 작업은 동력 스케줄 MCP 판넬에서 동력 부하까지 가는 모든 라인,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산출합니다. 두 배속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작업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진 않습니다. 엑셀과 캐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빨리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케이블 트레이 루트가 없는 부분은 나중에 노출 배관으로 표기를 해서 케이블 스케줄 표기를 해줍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케이블 스케줄이라고 엑셀에 있는 저 부분을 그대로 도면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색상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옵션에 들어가서 화면 색상을 변경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면 색상만 변경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눈의 피로가 덜하겠죠.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는 이게 단축 명령어가 따로 있어서 명령 한 번에 바꾸는데, 일반적으로 캐드 사용이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 쓰지 않으신 분은 옵션에 들어가셔서 화면 색상을 클릭하셔서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흰색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쉽게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1번서부터 255번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검은색과 너무 흡사한 색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돼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흰색으로 바꿨다 검정색으로 바꿨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 자체가 많이 더디어요. 이게 판넬 위치도 찾아야 되고, 이 현장의 판넬 위치를 제가 잡았으면 어느 정도 어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급하게 오더를 받아서 그런 거 파악할 새가 없었습니다. 판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케이블 트레이 루트는 기존에 잡았던 것에서 표현 방식을 제가 바꿨던 것이고요. 이 앞전 영상 쭉 순서대로 보시면 스토리를 제가 짧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진짜 생각 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라인과 라인을 연결해 준다, 요 개념만 갖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될 작업입니다. 저렇게 숫자가 많이 겹치면 저걸 복잡해서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레이어를 다 숨기고 그 레이어 하나만 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케이블 풀링 팀이 들어왔을 때 이 파일을 주면 저한테 따로 어디로 가느냐, 어떤 거가 누락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별도의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소장님과 케이블 풀링 스케줄, 드럼 스케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풀링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어진 메다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니 조금이라도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엄청 찾습니다. 그걸 찾아서 도면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현장 상황에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플랫 스케줄 맞추라고 합니다. 동력 쪽 케이블 스케줄은 그냥 팀장님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전기실에서 일자 판넬까지 가는 것은 무조건 그 루트 변경 없이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안전공사든 감리든 감독이든 그 부분만큼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흰색의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옵션을 변경해서 검정색으로 또 바꿔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지금 나가는 영상은 총 1시간 10분 정도 작업한 영상입니다. 1시간 10분 작업한 영상을 27분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게 같은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별도의 설명이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음악이 나갈 것이고요. 초반에 10분은 배속 조정 없이 영상을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속도를 2배속으로 올려서 마무리 짓는 식으로 영상 한 2개가 나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지루한 작업이죠. 다음 시간은 영상 속도를 조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